여러분, 저는 오늘 절대 해서는 안 될 폭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비뇨기과 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5년간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못 잤던 조은수입니다. 제가 5년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 병원비를 썼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10명 중 9명이 모르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3개월 전 저는 밤에 5번씩 화장실을 갔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는 좀비처럼 살았죠. 의사 선생님이 약해지면 나아질 거예요라고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때 동네 경로당에서 우연히 만난 한 할아버지가 혹시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라고 가볍게 말씀하신 2,000원짜리가 있었어요. 어젯밤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잤거든요.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매일 했어요. 한 달 10만 원 치료비보다 2,000원이 더 강력했던 거예요.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릴 그 방법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간단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10명 중 9명이 말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밤에 푹 자서 낮에 활기차게 사는 날이 3배는 더 많아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혹시 밤에 화장실 2번 이상 가신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2,000원의 정체를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야간 빈뇨가 무서운 병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그냥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야간 빈뇨는 조용한 살인자예요. 제가 5년간 이 문제로 고생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잠을 못 자서 온몸이 망가지는 거였어요.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야간 빈뇨를 겪으세요. 그런데 그중 절반은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어가세요. 별일 아니겠지 하고 참으시다가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되죠. 야간 빈뇨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치매입니다. 잠을 못 자면 뇌가 쉴 시간이 없어요. 뇌에 노폐물이 쌓이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야간 빈뇨가 있는 분은 치매 걸릴 확률이 2배예요. 그 다음 낙상 사고예요.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어두운 데서 비몽사몽 걷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골절로 이어지면 큰일입니다. 심장병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져요. 우울증도 생깁니다. 매일 밤 깨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해져요. 낮에도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당뇨병도 악화됩니다. 잠을 못 자면 혈당 조절이 안 돼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더 심해집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면역력 저하, 소화불량, 근육 감소까지. 야간 빈뇨 하나 때문에 온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게 조용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하룻밤에 1~2번 정도인데 점점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5번, 6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다행히 해결책이 있어요.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2,000원짜리예요. 마트에서 호박씨 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네, 바로 이거예요. 그냥 간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천연 방광 강화제예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방광 건강 보조제로 처방하는 게 호박씨거든요. 호박씨에 들어있는 리그난 성분이 방광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방광이 소변을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아연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방광 신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99%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방광이 밤새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 사서 아무렇게나 먹으면 효과가 반도 안 나와요.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 해요. 지금부터 5가지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 건데, 특히 마지막 5번째 수분 섭취 혁명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호박씨도 소용없거든요.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황금 시간 법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황금 시간 법칙입니다. 여러분, 언제 호박씨를 드세요? 아무 때나 드시죠.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제가 5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잘못된 시간에 먹는 게 10명 중 9명이에요. 그러니까 효과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저녁에 먹으면 밤에 소변이 더 나와요. 호박씨에 수분이 있거든요. 저녁에 먹으면 그 수분이 밤에 소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언제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아침 식사 후입니다. 아침에 먹으면 낮 동안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밤까지 방광 근육이 튼튼해져서 밤에 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왜 아침 식사 후일까요? 공복에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호박씨가 기름기가 많거든요. 식사 후에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순자 할머니가 있었어요. 5년 동안 밤에 4번씩 화장실 가셨는데 저녁에 호박씨를 드셨거든요. 효과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아침에 드시니까 2주 만에 밤에 한두 번으로 줄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5년간 고생한 게 2주 만에 좋아졌어요. 이게 시간만 바꾼 건데 이렇게 달라져요. 바로 황금 시간의 힘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호박씨 먹는 방법도 중요해요. 대부분 그냥 한 줌 집어서 드시는데 이러면 안 돼요. 하루 30g이 적당합니다. 한 줌 정도의 양이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어요. 껍질째 먹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거든요. 하지만 소화가 안 되시면 껍질 벗긴 걸 드세요. 잘 씹어서 드세요. 호박씨를 꼭꼭 씹으면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됩니다. 그냥 삼키면 소화가 안 돼서 그대로 나와요. 볶아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3분 정도 볶으면 고소해집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주의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호박씨를 먹은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호박씨가 장에서 부풀어 오르거든요. 물을 안 마시면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 68세 박철수 할아버지도 똑같은 실수를 하셨어요. 호박씨를 저녁에 많이 드셨던 거죠. 한 달 동안 먹었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어서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적당량만 드세요라고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황금 시간 법칙은 이거예요. 아침 식사 후 30g 잘 씹어서 물과 함께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돼요. 하지만 아직 네 가지 비법이 더 남았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골반 근육 운동은 정말 놀라실 거예요. 약보다 10배는 효과가 좋거든요. 두 번째 비법 골반 근육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방광이 약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이가 들면서 골반 근육이 약해지는 거예요. 골반 근육은 방광을 지탱해주는 근육입니다. 이게 약해지면 방광이 늘어나고 소변을 잘 참지 못해요. 마치 고무줄이 늘어진 것과 같아요. 해결책은 간단해요. 골반 근육을 운동으로 강화하면 됩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소변 참는 것처럼 아래를 조이세요. 항문과 요도를 조이는 느낌입니다. 5초 동안 꽉 조였다가 5초 동안 풀어주세요. 이걸 10번 반복하면 1세트예요. 하루에 3세트만 하세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해도 되고 버스 타고 가면서 해도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처음에는 근육이 어딘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소변 보다가 중간에 멈춰 보세요. 그때 사용하는 근육이 바로 골반 근육이에요. 하지만 자주 그러면 방광에 안 좋으니까 확인용으로만 한두 번만 해보세요.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69세 이영희 할머니가 있었어요. 10년 동안 밤에 5번씩 화장실 가셨는데 약도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케겔 운동을 알려드렸어요. 할머니가 처음에는 이런 걸로 될까요? 라고 의심하셨죠. 하지만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꾸준히 하셨어요. 한 달 뒤에 오신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밤에 한두 번으로 줄었다고 하시면서요. 할머니가 운동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케겔 운동의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골반 근육이 30% 강화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증명됐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야간 빈뇨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케겔 운동을 한 그룹이 약만 먹은 그룹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어요.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배나 허벅지에 힘을 주면 안 돼요. 오직 골반 근육만 사용해야 해요. 배에 손을 얹어 보세요. 배가 움직이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숨을 참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운동하세요. 숨을 참으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너무 세게 조이지 마세요. 적당한 힘으로 조이는 게 좋아요. 너무 세게 하면 근육이 피로해져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어요. 최소 3개월은 해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74세 강만식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부인분이 옆에서 계속 챙겨주셔서 3개월간 꾸준히 하셨어요. 그랬더니 15년 동안 밤에 깨던 게 완전히 좋아졌어요. 할아버지가 이게 정말 운동이야. 이렇게 쉬운데 효과가 이래라고 신기해하셨어요. 운동 효과를 높이는 비법도 있어요. 운동 전에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세요. 그러면 골반 근육이 이완돼서 운동 효과가 더 좋아져요. 하루에 언제 하느냐도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식사 후에 한 번, 저녁 잠자기 전에 한 번 하시면 완벽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세 번째 비법 카페인 조절법은 정말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호박씨 효과도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세 번째 비법 카페인 조절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하루에 몇 잔 드세요? 3잔 이상 드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이게 야간 빈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카페인이 방광을 자극해요. 방광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소변이 차도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합니다.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낮에 커피 마시면 밤에 소변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해결책은 간단해요. 카페인을 줄이면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끊으면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서서히 줄여야 해요. 하루에 3잔 드시던 분은 먼저 2잔으로 줄이세요. 일주일 후에 1잔으로 줄이세요. 그렇게 서서히 줄이면 부작용 없이 줄일 수 있어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먹지 마세요. 카페인은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녁에 마시면 밤까지 영향을 미쳐요. 커피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녹차에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홍차에도 있고 콜라에도 있어요.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조심해야 해요. 실제로 울산에 사시는 71세 최갑순 할머니가 있었어요. 밤에 4번씩 화장실 가셨는데 커피를 하루에 5잔씩 드셨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커피를 줄이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처음에는 커피 없이 어떻게 살아요라고 하셨죠. 하지만 서서히 줄여서 하루 1잔만 드시게 됐어요. 그것도 아침에만 드시고요. 2주 만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할머니가 커피가 이렇게 영향이 큰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카페인 대신 뭘 마셔야 할까요? 보리차가 가장 좋습니다. 카페인이 없고 방광에도 자극이 적어요. 따뜻하게 마시면 더 좋아요. 둥글레차도 좋습니다. 방광 기능을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구기자차도 추천해요. 옥수수 수염차도 좋습니다. 이뇨 작용이 있지만 낮에만 마시면 밤에는 오히려 소변이 줄어들어요. 술도 조심해야 해요. 술도 이뇨 작용이 있거든요. 저녁에 술을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됩니다. 특히 맥주는 최악이에요. 물도 조심해야 합니다. 물은 좋지만 저녁에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적게 마시세요. 포항에 사시는 68세 김명수 할아버지도 카페인을 줄이셨어요. 커피 대신 보리차를 드시고 저녁에는 물도 적게 드신대요. 한 달 만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한두 번으로 줄었대요. 할아버지가 카페인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리해 드릴게요. 카페인 하루 1잔 이하, 오후 3시 이전에만 보리차로, 대체 저녁 6시 이후 수분 제한.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4번째 비법 방광 훈련법은 여러분을 더 놀라게 할 거예요. 방광 용량을 2배로 만들거든요. 4번째 비법 방광 훈련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소변이 마려우면 바로 화장실 가시죠. 이게 방광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방광이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마치 근육을 안 쓰면 약해지는 것처럼 방광도 훈련을 안 하면 용량이 줄어듭니다. 해결책은 간단해요. 방광을 훈련시키면 됩니다. 조금씩 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소변이 마려울 때 바로 가지 마세요. 5분만 참아보세요. 처음엔 5분도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5분이 익숙해지면 10분으로 늘리세요.
그 다음엔 15분, 20분 이렇게 서서히 늘려가는 겁니다. 목표는 2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참으면 안 돼요. 방광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적당히 참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전주에 사시는 73세 정순옥 할머니가 있었어요. 1시간도 못 참으셨어요. 30분마다 화장실 가셨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방광 훈련을 알려드렸어요. 할머니가 처음에는 참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죠. 하지만 5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리셨어요. 3개월 후에는 2시간도 참을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가 방광도 훈련이 되는구나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방광 훈련의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방광 용량이 50% 늘어납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방광 훈련을 한 그룹이 안 한 그룹보다 훨씬 오래 참을 수 있었대요. 훈련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갑자기 무리하게 참지 마세요. 서서히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한 번씩만 연습하세요. 너무 자주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낮에만 연습하세요. 밤에는 참지 말고 바로 가세요. 밤에 참으면 잠을 못 자서 오히려 안 좋아요. 참을 때 다른 생각을 하세요. 소변 생각만 하면 더 마려워져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세요. 심호흡도 도움이 돼요. 깊게 숨을 쉬면 방광이 진정됩니다. 배에 손을 얹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광주에 사시는 66세 김철로 할아버지도 방광 훈련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10분도 못 참으셨는데 3개월 후에는 2시간 반을 참으신대요. 할아버지가 방광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놀랍다고 하셨어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통증이 있으면 바로 가세요. 무리하게 참으면 방광염이 생깁니다. 배가 아프거나 열이 나면 참지 마세요. 당뇨나 심장병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하고 하세요. 무리한 훈련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소변 마려울 때 5분부터 시작 서서히 시간 늘리기 하루 한 번 낮에만 연습 목표는 2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비법입니다. 수분 섭취 혁명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앞에서 알려드린 4가지 방법을 다 해도 물을 잘못 마시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저녁에 물을 많이 드시고 계시지 않나요? 이게 밤에 화장실 가는 가장 큰 이유예요. 제가 5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본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저녁에 물을 많이 드시는 분이 10명 중 9명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거죠.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물은 2시간 후에 소변으로 나옵니다. 저녁 8시에 물을 마시면 밤 10시에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자마자 화장실 가게 되는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해요.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하면 됩니다. 아침과 낮에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 필요한 물의 80%를 오후 6시 전에 마시는 겁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최소화하세요. 목이 마르면 입만 적시는 정도로만 마시세요. 한 모금, 2모금 정도면 충분해요.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아예 물을 마시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잠들기 전에 물을 마시면 100% 밤에 화장실 가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70세 박정숙 할머니가 있었어요. 밤에 5번씩 화장실 가셨는데 저녁에 물을 엄청 많이 드셨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자기 전에도 한 컵씩 드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분 섭취 시간을 바꾸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처음에는 물을 적게 마시면 건강에 안 좋지 않나요라고 걱정하셨죠. 하지만 총량은 같고 시간만 바꾸는 거라고 설명드렸어요. 아침과 낮에 물을 많이 드시고 저녁에 줄이셨어요. 일주일 만에 밤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할머니가 물 마시는 시간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지네요라고 놀라워하셨어요. 바로 수분 섭취 혁명의 힘이에요. 수분 섭취 계획을 짜드릴게요. 아침 7시에서 12시 사이에 하루 물의 50%를 마시세요. 점심 12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30%를 마시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20%만 마시세요. 자기 2시간 전부터는 금지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5리터를 마신다면 아침과 낮에 750ml, 오후 6시까지 450ml, 저녁에는 300ml만 마시는 겁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수분도 계산해야 해요. 국이나 찌개를 드시면 물을 덜 마셔야 합니다. 과일에도 수분이 많아요. 수박이나 참외를 저녁에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 가게 됩니다. 저녁 식사 때 국물을 적게 드세요. 국을 많이 드시면 수분 섭취가 늘어납니다. 짜게 먹으면 목이 말라서 물을 더 마시게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이만수 할아버지는 수분 섭취 시간을 바꾸셨어요. 아침에 물 2컵, 점심 후에 1컵, 오후에 1컵, 저녁에는 입만 적시는 정도로 하신대요. 2주 만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었대요. 할아버지가 물 마시는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너무 물을 안 마시면 안 돼요. 탈수가 되면 신장에 안 좋습니다. 하루 총량은 1.5리터에서 2리터를 유지하세요. 단지 시간만 조절하는 겁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물을 더 마셔야 해요. 하지만 역시 저녁에는 줄이세요. 약을 드시는 분은 약 먹을 때만 물을 마시세요. 약은 물과 함께 먹어야 하니까요.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과 낮에 80%, 저녁 6시 이후 20%, 자기 2시간 전부터 금지. 목마르면 입만 적시기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비법을 모두 알려드렸어요. 호박씨, 황금, 시간, 법칙, 골반, 근육, 운동, 카페인, 조절법, 방광훈련법, 그리고 수분 섭취 혁명까지요. 이 5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정말로 약 없이도 밤에 푹 주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00원짜리 호박씨와 5가지 비법으로 한 달 10만 원짜리 치료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5년간 야간 빈뇨로 고생하면서 깨달은 건데, 건강은 비싼 치료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에 있어요. 아침 식사 후 호박씨 30g 하루 3번, 골반 근육 운동 오후 3시 이후 카페인 금지, 방광훈련으로 2시간 참기, 그리고 저녁 수분 조절까지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밤에 화장실 걱정하지 않게 될 거고, 푹 자서 낮에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마트 가서 호박씨 한 봉지 사시고 오늘 저녁부터 물 조절하세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5년 동안 고생했던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혹시 가족이나 친구 중에 야간 빈뇨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밤에 푹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정보를 계속 만들어서 전해드릴게요. 댓글로도 궁금한 점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밤에 푹 자는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